계속적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떨어질 것을 고민할 필요가 사실 크게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최저점으로 들어갔기 때문이죠. 여러분 부자 되고 있으시죠? 자, 부자 되는 강의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19년 9월 19일이었죠. 제 생일입니다. 제 생일날 책 한 권 출판했던 적이 있어요. 자, 옆에와 같은 그런 책이죠. 자, 책의 제목 위쪽에는 어떤 문구 이렇게 작성되어 있냐면, 자, 온리 지방 투자로 9년 만에 27억 벌기라는 그 타이틀이 딱 있습니다. 자, 지방 투자로 27억까지 불렸다라는 것이죠. 자, 책 출판되고, 자, 1년 조금 더 지나 있는데 벌써 10억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지방 폭등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저는 지방으로 투자를 해서 이렇게 돈을 벌고 있습니다. 자, 엄청난 수익률 담보로 하죠. 보장하고 있고요. 자, 이런 역발상 투자와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 책에서 자, 여러 지역, 제 투자를 했던 물건들을 동호수까지는 언급하진 않지만 정확한 아파트 명칭들을 딱 나열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을 언급 드리고 있죠. 자, 그에 해당되는 수익률까지 제 책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랬던 그 지역, 2019년 광양이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20채 이상 투자했었었는데 2019년 전국 부동산 상승률 1위 찍었었죠. 자, 1위 찍었습니다. 2020년,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책에서 언급했었습니다. 이제는 이 지역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언급했던 그 지역, 2020년 전국 상승률 1위를 달성을 했죠. 자, 창원입니다. 자, 그 퍼센테이지, 1.57%로 굉장히 압도적인 1위를 달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외적인 다른 지역들과 같이 한번 봐보시게 되면 주간 상승률이거든요. 1.57%가 주간 상승률인데 다른 지역과 한번 비교를 해보신다라고 하면 자, 뚜렷하게 그 증가세 체감적으로 느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봐보시죠. 자, 서울 아파트 값입니다. 자, 11월 9일 기준 일주일치 상승률이거든요. 0.02%입니다. 그리고 전국 아파트 값은 0.21%죠. 자, 이미 서울은 꺾여가고 있다라는 확신들이 드는 지표들 너무 많이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10배가 차이가 납니다. 서울 상승률과 지방 상승률이 10배가 차이가 납니다. 자, 그리고 해당되는 급등하는 그 지역들 상승률 같이 한번 봐보시게 되면 자, 부산 아파트 값은 0.56% 상승했죠. 자, 가장 높은 것은 수영구입니다. 자, 1.13%. 굉장하죠. 자, 서울에 대비를 해서 50배가 차이가 납니다. 60배 가까이가 차이가 나죠. 상승률 60배가 넘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자,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서울과 비교를 해서 한 50배 정도가 차이가 나요. 1%가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부산 같은 경우는 규제 지역에 지정이 돼 버렸죠. 벌써 이미 너무 상승하기 때문에 지정됐습니다. 자, 그러기도 하고, 자, 대구, 대전, 울산 요즘에 핫하죠. 여러분 뉴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급상승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많은 이슈화가 되고 있죠. 자, 대구 같은 경우 0.69% 상승했고요. 대전 같은 경우는 0.67%, 울산 남구 0.53%입니다. 서울에 비교를 해서 한 수십 배 가까이가 상승률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여러분들 뚜렷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창원 같은 경우는 어떻냐? 창원 아파트 값 성상구 1.57% 상승했고요. 전국 상승률 1위 달성했습니다. 2020년입니다. 자, 의창구 0.107%죠. 자, 일단 성상구 제가 모든 투자 물건들은 이곳에 다 몰려 있습니다. 1.57%. 자, 서울과 비교를 해서 한 80배, 한 75배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19년 그때 9년 만에 27억 벌기였는데 지금 1년 조금 더 지나 있는데 벌써 10억 벌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계속적으로 며칠 만에 1억씩 뜁니다. 왜냐하면 투자했던 물건들이 이 지역에 많기 때문에 1억씩 뛰고 있습니다. 자, 저는 얼마 전이었죠. 1차 종모 했던 적이 있어요. 자, 그 종모 때 20분 가까이 모시고 난 다음에 저는 이런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자, 2020년. 자, 창원 같은 지역 같은 경우가 2017년부터 폭락하기 시작해서 2018년에 반토막 났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2억짜리가 1억 하고, 자, 1억짜리가 5천 하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반토막 났었어요. 반토막. 자, 그때 저는 그런 얘기 말씀드렸었죠. 2021년, 그 내년이죠. 내년에 정고점 회복한다. 그러니까 반토막 났던 거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2022년 같은 경우는 또 폭발적인 상승이 예상된다. 자, 그 근거로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문재인 뉴딜 정책이라든가, 자, 재료 연구원에서 소에서 원으로 승격 관련된 그런 부분이라, 수소 관련된,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재들, 분석했던 그 내용들을 전달드렸었죠. 자, 그런데 내년에 정고점 회복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벌써 이미 회복한 아파트들이 너무나 많이 속출하고 해서 더 빨라진다라는 것이, 저는 내년쯤 예상을 했는데 더 빠르게 1년이나 더 단축이 돼서 정고점 회복한다라게 되면 내년 내후년은 더 큰 폭발적인 상승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취득세 1% 그거, 자, 공시지가 1억 이하에 해당되는 아파트는 주택수에 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취득세 1% 그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전 7.20 대책 그 발표가 됐을 때 여러분 그 관련된 내용 너무나 잘 아시죠? 자, 취득세 8%, 12% 두 채, 2주택자부터 8%, 12%, 3주택자. 자, 그뿐만이 아니라 종부세율 상승, 그리고 자, 법인에 해당되는 규제책, 엄청난 그런 핵심들을 막 이렇게 풀리다 보니까 이런 정책이 펴지고 난 다음에 부동산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었어요. 자, 어떻게 얘기했냐면 똑같은 레파토리입니다. 똘똘한 한 채, 서울의 똘똘한 한 채 폭발적 상승, 지방 폭락,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7.20 대책 보시고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또는 그 지역적인 그런 발전 가능성들에 대해서 가치 평가 한번 해보시거나 그런 얘기 하셨는지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계속 폭발적인 상승 예상을 했는데 전혀 상반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지방 폭락 그렇게 외치셨는데 불과 3개월이 지나 있죠. 자, 어떤가요? 자, 폭등 소식 여러분 뉴스 메인 장식하고 있습니다. 장식되고 있고요.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호재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그렇게 그렇게 외치셨을 때,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지방 폭락을 외치셨을 때 답답하다라는 느낌 많이 받았는데, 결국에는 결과로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 혼동 안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 듭니다. 이렇게 차공 같은 경우 전국 상승률 1위를 기록할 만큼 폭등을 하고 있는 그 이유, 자, 역발상 투자에 있죠. 자, 역발상 투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역발상 투자로 투자합니다. 그 다른 정발상 투자, 오르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그런 투자 안 한다라는 것이죠. 가장 극대화되어 있는 소득 창출 그 기회는 역발상 투자에 있기 때문이죠.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정말 그런 부분 정말 계속 강조드립니다. 3억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투자금을 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5억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5억 버는데 예를 들어서 투자금이 2억 5천 들어간다. 그럼 2배밖에 뛴 게 아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 1억 벌었는데 투자금은 500이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20배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2억 5천 투자를 한다면 25억 벌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충분하게 벌 수가 있는 게 그 역발상 투자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이 지역, 창원이라는 이 지역 2018년부터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최저점 나오는 거 하나둘씩 투자를 해선 이미 15배가 넘는 그 수익을 내는 아파트 발생을 하고 있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더 이상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하죠. 자, 역발상 투자 그렇게 중요한데, 자, 그런데 단점과 장점 이 부분 좀 생각하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단점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이 있냐면, 자, 주변에 쉽게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자, 어떤 곳입니까? 역발상 투자 지역. 자, 집값 폭락했던 지역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거주민 같은 경우는 부동산 하나같이 이런 얘기 합니다. 자, 이제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 끝났다. 앞으로 안 올라간다. 자, 봐라.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냐. 자, 금매 이렇게 쏟아지는데 어떻게 올라가겠냐.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합니다. 하나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창원 집이라고 하게 되면, 지방의 집이라고 하게 되면, 손 떨죠.
왜냐면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들을 주변 사람 또는 본인이 직접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주변 이런 의견들에 쉽게 흔들릴 수가 있는 게 이런 역발상 투자입니다. 그래서 투자가 쉽지가 않아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투자가 쉽지가 않다는 그 단점이 있는데, 자, 장점, 투자를 해 놓는다 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떨어질 것을 고민할 필요가 사실 그 크게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최저점으로 들어갔기 때문이죠. 자, 이런 숨은 호재, 자, 가치평가, 지역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그 호재들이 반영될 때마다 집값들이 상승합니다. 그리고 그 호재들, 단기간, 1, 2년이 아니기 때문이죠. 큰 호재, 큰 흐름 같은 경우는 최소 4, 5년 같은 경우가 계속 이어진다라는 사실 체감상 투자를 해보니까 확연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자, 큰 흐름입니다. 가치평가 그래서 중요하고요. 역발상 투자하기 위해서 가치평가 반드시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역발상 투자, 투자금 대비 수익 극대화시킬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 앞으로도 투자를 하실 때 정발상보다는 역발상으로 이런 가치평가, 지역 분석을 통한 그런 역발상으로 한번 투자 포지션 잡아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 드네요.